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그 2월 초부터 여러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통합과학만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 설명회와 중등 설명회를 하는 가운데 엘리트 설명회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엘리트 설명회까지 열게 됐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어머님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지금 줌으로 계신 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근데도 특히 저녁 때 이렇게 어머님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연사는 김영찬 선생님과 노현주 선생님이 해주시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차게 준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고 많은 정보 얻으시고 어머님들이 내 아이의 진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엘리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마음껏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찬 선생님 모셔서 통합과학에 대해서 들어보고요. 김영찬 선생님 설명이 끝나면 노현주 선생님께서 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찬 선생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통합과학 제가 앞쪽에서 한 15분 정도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뒤에 현주 선생님이 뒷부분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일단 그 시리우스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여기 이쪽에 이제 익스플로링으로 해서 요거 나와 있고 이제 올림이나 영재고 가고 갈 친구들은 이제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발표할 거는 요 엘리트 쪽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제 일반고하고 자사고나 뭐 전사고나 이런 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요쪽 중등과학이나 중등 내신 이런 거 듣고 나서 요쪽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요 엘리트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엘리트 중에서 전 앞쪽에 통합과학 쪽 위주로 한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뒤쪽은 현주 선생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등 수업 시수 표현되어 있는데요. 통합과학 1하고 통합과학 2가 이제 주요 과목 국영수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8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8단위 갖고 있고 통합과학 1이 1학기 때 통합과학 2가 2학기 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8단위로 보이시니까 통합과학도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뭐 통합과학이든 국영수든 다 고1 때 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려고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은 요 고1 때 했다가 고2하고 고3 때 쉬었다가 고3 때 이제 11월에 수능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니까 고1 그 다음에 2년 쉬었다가 고3 11월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고1 때 한번 하고 내신으로 하고 수능 때 보는 과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이제 고2 올라가서 이렇게 택하는 거고 여기를 이제 잘 하기 위해서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잘 하기 위해서 엘리트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일단 구성은 4과목이 다 골고루 들어가 있고요. 중등과학이랑 동일하게 4과목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인 건 다음 쪽에 있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통합과학 1이 1학기 때 배우고요. 통합과학 이제 2가 2학기 때 배우고 이렇게 배우고 현재 통합과학 1하고 통합과학 2는 구분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요 일을 한꺼번에 이제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과학 1은 반드시 1학기 때 이수하는 걸로 돼 있고요.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반드시 이수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진도가 정확하게 이제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니까 뭐 학교별로 진도가 뭐 이렇게 어긋난다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끊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이거 물질과 규칙성 정도까지 나오고 요거 기말 때 나오고 다시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이제 학교별로 차이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등과학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개정되기 전, 지금 현재 중1이 개정되고 있으니까 개정되기 전 건데 요거를 봐주셔도 요 핑크색 부분이 통합과학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중등과학을 잘 해놓으면 이제 통합과학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한 70% 정도가 그대로 통합과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학생이 중학생이면 일단 중등과학을 잘하면 통합과학도 잘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중등과학을 조금 못했으면 통합과학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등과학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신을 한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 하고 또 까먹고 하거든요. 되게 휘발성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트라든지 그런 중간 브릿지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억들이 오래 남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그래도 중등과학, 중등 내신에서 과학학원을 좀 다녔으면 현재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좀 잘 나올 거예요. 좀 잘 나오고 이제 고등에서는 조금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아무튼 중등과학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통합과학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통합과학 1권인데요. 1학기 부분에 배울 거. 그래서 이제 세 단어로 나와 있고 조금 이제 여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제가 통합과학 그렇게 수업 들을 때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물리화학은 뭐 엘리트에서 물원, 화원 거의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을 칠하지만 이제 거의 물리화학은 많이 안 틀리고요.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생명이나 지구과학이라든지 앞쪽에 과학의 기초라든지 이런 걸 많이 틀리고 있어서 이제 물리화학보다 다른 과보다 잘해야 되는데 이건 엘리트로 먼저 물원, 화원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고요. 이제 그걸 듣지 않고 온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못하죠. 근데 이제 엘리트를 듣고 온 친구들은 물화 정도는 혹은 킬러 부분은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압박감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중학교 때 엘리트 화원 물원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들은 이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물리 파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생명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과 1권 1학기 때 나가고요. 이제 2권은 2학기 때 나가는 부분인데 마찬가지 어려운 부분은 여기 이제 산화원하고 삼각유가 좀 어렵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 파트에서 발전 파트랑 전자기 유도가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엘리트를 하면 잘해요. 엘리트를 하면 잘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생명하고 지구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많이 깎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과학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우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과학인데요. 통합과학 입문반은 개설될 예정이고요. 개설될 예정이고 통합과학 기본반부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 기본반은 대상이 중2, 중3 혹은 중1 중에서 뭐 조금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주 대상은 중2, 중3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완자 교재 쓰고 있고 부교재로는 통합과학 노트 쓰고 있는데 뒤에 교재들이 있으니까 그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기본반이 있고 요게 이제 중2 때 듣던 중3 때 듣던 이제 통합과학 내신반은 고1 3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텀이 있어요. 요 텀이 한 1년이든 1년 반이든 6개월이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중급반은 그 텀에서 이제 너무 시간이 길면 뭐 중2 때 한 바퀴 돌렸는데 이제 고1 때 3월에 돌리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에 넣어놓은 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중급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서 개념 까먹은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다음 이제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모의고사 형태나 수능 형태로 다시 이제 기억을 살릴 수 있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간격이 너무 기니까. 근데 반드시 뭐 통합과학 기본반하고 고1 때 3월에 통합과학 내신반은 듣거든요. 그건 다 듣는 거니까 이제 혹시 이제 이 간격이 넓으면 요걸 중급반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반 교재인데요. 기본반 교재는 일단 완자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자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 부교재 통합과학 노트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자가 오투과학보다는 조금 쉬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처음 통합과학 할 때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를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완자 정도가 가장 이제 혼자서 읽었을 때도 조금 편안하게 단계별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완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오투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중등과학이나 엘리트과학이나 이렇게 많이 된 친구들은 이제 다음 중급반 교재 쓰는 건데 하이탑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반이 들어가는데 제가 3월에 개강해요. 이번 3월에도 개강하고 요 기본반은 3월 개강반이 있고요.
그다음 7월에도 개강반이 있고 11월에도 개강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이 통합과를 들을 때 3월에 진입할지 7월에 진입할지 아니면 11월에 진입할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3월에는 2개 반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 내신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2주씩 휴강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에 영향받지 않고 이제 학생이나 그 학생들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7월, 11월 이렇게 개강합니다. 그렇게 개강해서 진행되고 3월에는 현재 2반 개강합니다. 그다음 중급반인데요. 중급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텀이 너무 길 때 하는 건데 하이탑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부교재로 이제 하이탑의 약한 부분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하이탑은 설명 부분 혼자 읽으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문항들을 잘 풀어야 돼요. 이 하이탑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형 문항하고 실전 문항들하고 실험 자료들의 해석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안 풀고 학생들이 주로 이제 하이탑 그러면 일단 뭐 엄마가 얼마나 했냐 이런 걸 확인할 때 주로 이렇게 밑줄 치거나 형광펜 칠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때가 많이 묻어 있거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확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 문항을 푸는 겁니다. 하이탑은 그 앞에 문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보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통합형 문항들 혹은 수능의 문항들을 풀었으면 이 친구는 하이탑의 책값을 다 한 거고요. 거기는 안 풀고 그냥 내용만 좀 읽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하이탑을 반 정도밖에 사용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혹시 이렇게 학생들이 하이탑을 보게 되면 뒤에 문항들 잘 풀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하이탑은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하이탑은 이제 이렇게 앞에는 선 넘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문항들을 잘 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하이탑의 효용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 단계별로 완자처럼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넣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중급반 노트에서 그거 약점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건 요 부교재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기본반에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뭐 개념적으로는 압박 없이 좀 편안하게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중급반이 진행되고 이건 여름방학 때 개설됩니다. 3월에 개설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고1인데 여기 뭐 혹시 뭐 고1 자녀분들이 있으면 제가 3월에 개강하는 반인데요. 교재 종류가 6종류고요. 하루에 4시간 수업할 때 4번 반복합니다. 4번 반복. 그래서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스텝을 다 반복하고요. 그거를 3바퀴 돌리기 때문에 12번 반복해서 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나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12번을 반복해서 돌리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좀 다른 걸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우수한 것들 있잖아요. 무거운 걸 잘 던진다든지 뭐 아무튼 뭐 잘 휘두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12바퀴를 돌린다는 게 제 소유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주위에 혹시 고1 학생들이 있으면 혹시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있으면 요거 소개시켜 주면 되게 좋은 상품이니까 12번 반복합니다. 12번.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혹시 봐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뒤에 현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통합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뭐 기본형의 문항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1 내신 시험지를 일부 갖고 온 건데 요 왼쪽은 학교 기출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문제가 어느 거랑 비슷한지 찾는 건데 요게 이제 고3 생명2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프 모양만 봐도 이렇게 이제 동일한 거 알 수 있듯이 뭔가 변형시켜서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2 다른 문항도 마찬가지로 세포막 문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학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원에서 이제 유사한 그림을 갖고 오고 있고요. 뭐 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최종 목적은 통합과학을 듣는 목적은 고1 내신 잘 나오고 그다음 수능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유형들이 나와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항들을 갖고 오니까 모의고사 문항을 갖고 오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펼쳐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다 세팅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뭐 지학도 마찬가지고요. 물리도 마찬가지고 거의 유사하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뭐 통합과 한 개 학교를 보면 이런 문항들이 3문항에서 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권이 되려면 이런 문항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서술형 문항하고 잘 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제가 A 스텝, B 스텝, C 스텝, D 스텝이 있다고 했는데 C, D 스텝을 되게 잘하고요. 물리화학 엘리트 들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고 모의고사도 잘 풀고 A, B 스텝을 많이 틀려요. 혹시 자녀분이 남학생이라고 하면 그 공부한다고 하는 거 믿지 말고 계속 확인해 주시고, 뭐 내가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들들. 그런 거 믿지 말고 이제 이렇게 잘 테스트 보는 거에 확인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물리화학이 되고 수능 형태의 문항들을 많이 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다시 기본으로 가서 A 스텝, B 스텝을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회 때 항상 넣는 사진인데, 일단 시리우스 본관 사진을 이렇게 넣은 이유는 이제 잘 찾아오셨으니까 여긴 보셨을 거고요. 여기 이제 원장님이 쓰신 건지 어떤 선생님이 쓰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리우스가 다른 학원보다는 좀 꼼꼼하게 개념을 봐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과학 학원도 많이 있지만 되게 꼼꼼하게 차분히 수업 실수도 많고요, 시간도 많고요. 다른 학원보다 월등하게 꼼꼼하게 가르치니까 그런 문장들이 좀 적혀 있어요. 뭐 느리지만 뭐 거시기하지만 빨리 하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주겠다는 저 시리우스의 그 원장님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갖고 온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주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엘리트 과정 소개하게 될 노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엘리트 코스가 어떤 건지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이 과정이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우선 엘리트 과정을 추천드리는 학생들은 일반고, 전사고, 자사고를 희망하는, 아직은 이제 진로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서 내가 조금 고득점해서 최상위 잡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는 과정이고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조금 쉬운 부분부터 천천히 탄탄히 쌓아 올리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또한 진로 탐색이 필요한 학생들인데요.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 어머님들이랑 이제 상담 같은 걸 하면요, 사실 중학교 때 시험을 보면요, A등급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90점이 넘는 친구들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럼 이 과목을 내가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쉬워서 점수가 잘 나온 건지 좀 헷갈립니다. 따라서 그런 친구들에게 저는 조금 어려운 공부를 해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게 나랑 적성이 맞는 과목이면 어려운데 재밌고요. 나랑 적성이 좀 잘 안 맞는 과목이면 그냥 싫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과목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또 이제 물론 그 부분이 나중에 내신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한번 미리 경험을 해보면 나랑 잘 맞는 과목을 찾을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학교 어느 과를 지망하고 싶은지 조금씩 좁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때는 그냥 내가 점수 다 잘 나오니까 뭘 잘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거기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선택 과목 부분을 안내를 드릴 건데요.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부분이고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벌써 선택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잘 꾸려가지고 아이를 기본부터 잘 챙겨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어머님들께 소개 드릴 때는요, 이제 아래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이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우선 조금은 막연하지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과가 있고 그 과들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내가 이 안에서 공부한 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거, 너무 좁은 영역 일부 과에서만 보는 과목들을 공부한다기보다 내가 그래도 이거 공부해 놓으면 조금 지망할 수 있는 학과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를 조금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위에부터 아래쪽, 그러면 대학교 입학 한번 보고, 그럼 그거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과목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럼 그 과목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뭘 공부해야 하는지, 이렇게 위쪽부터 아이랑 한 번씩 대화해 보시면서 공부 계획을 세워보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내용이고요. 뭐 굳이 서울대를 고른 이유는 이제 많은 학과들이 따로 이렇게 쫓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아직 중학생이라서 학교를 잘 몰라요. 뭐 대학교 뭐 알아? 이러면 서울대? 뭐 그 정도여가지고 일단은 서울대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다른 학교 홈페이지 가면 충분히 잘 올라와 있으니까 저랑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번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는 또 어떻지? 하고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네모 부분을 친 부분을 보시면요. 서류 평가를 할 때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나름의 안전장치를 해놓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 점수로만 갈 때는요. 아이들이 점수가 좋아서 학과에 입학은 했는데, 물리 1, 물리 2도 안 하고 이제 기계공학과 막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전공 과목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이 학과에서 적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공부한 친구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정확하게 몇 점 주겠다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반영하겠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아이들 사실 좋은 학교 가면요. 점수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는 그 학생부 전형 그거 보면 다 점수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 좋은 건 알겠고 그러면 정말 우리 학과에 들어올 만큼 관심이 있고 너가 이 전공을 살려서 잘 진학할 거야?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이 아이들을 잘 육성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이 과목을 좋아했는지 우리 전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보겠다. 그 측면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 등으로 미리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자연과학대학이나 그 다음에 공과대학, 그 다음에 약학대학, 뭐 수의과대학 이런 식으로 어느 과목을 꼭 듣고 와줘라고 안내를 하고요. 가능하면 이 과목들을 들은 친구들을 더 우선순위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보면요, 이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각 과에 맞는 전공들을 좀 공부하기를 추천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좀 물리학을 공부하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서 공부하게 될 과목이 물리랑 연관이 깊으니까요. 그리고 생명과학, 이제 의과대학이나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의 특성상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꼭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나는 공과대 정도는 생각한다. 잘은 모르겠지만 좀 물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핵심 권장 과목 등을 보시고 처음에 이제 많잖아요.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 너무 많으니까 그럼 그 중에 나는 여기서 권장하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입학 전형에서 전형 배점 전형 요소 및 배점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수시 부분이에요, 어머니. 수시에서 이제 아이들이 서류를 제출을 하고요. 서류에서 이제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성적이랑 면접 구술고사를 보는데요.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전형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어머니. 근데 그 중에 일부인데 성적 보고요.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볼 때 학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과목을 보겠다라고 언지를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 보시면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그 학과 가보시면 어떤 과목으로 면접을 보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네.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물리학을 만약에 고른다. 물리학을 내가 면접 질문으로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꽤 깊게 물어보다 보니까 그냥 정말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좀 내가 면접을 가더라도 충분히 질문 받고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시 전형이고요. 정시라 하면 옛날에는 막 수능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100% 수능 해가지고 수능 아주 잘 봐서 가는 경우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점점 교과 평가도 같이 넣는 편이에요. 아마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쯤에는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볼 텐데, 그때 교과 전형에 대한 비율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우리 과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공부를 잘해줄 것인가가 학교 입장에서도 안전장치를 하고 싶은데, 통합과학 자체로는 조금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교과 평가를 집어넣되 저 부분에 대한 비중이 커질 수 있고, 교과 평가의 부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과목 이수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취도라든지 그리고 학업 수행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보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요, 이제 미리 보는 고교 내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 학과랑 맞는 전공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제를 짜놨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점 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점 구성으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 4학점, 4학점, 그리고 통합과학 실험 1학점, 1학점에서 총 10학점이 필수고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배당 시점은 4학점인데요. 학교에서 1학점 정도는 좀 줄일 수 있어요. 재량껏. 그래서 3학점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총 4개의 과목이 일반과 진로로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일반 과목과 진로 과목으로 갔을 때 3학점이라고 하면 8과목을 들어야 하는 거고요. 4학점이라고 하면 6과목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른데, 이 인근에 이제 학점을 공개한 학교인 휘문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과목을 모두 3학점으로 배당을 해서요, 8과목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게 되면 진로와 융합이 있고요.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나름 나중에 배우는 부분인데 절대평가로 들어가요. 우리가 이전에는 물리 1과 물리 2 부분이요. 물리 1 부분은 상대평가였고 물리 2 부분은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들어가면서 물리 1은 그러니까 물리 1은 이름이 바뀌어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가고요. 물리 2가 2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봅니다. 근데 이전에는 절대평가였는데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 수 있고요. 대신에 다른 과목에서의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데, 과학과 사회에서만 융합 과목은 절대평가여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한테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게 절대평가니까 좀 무게감은 적은 편이고, 또한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저때 아마 아이들 통합과학 공부 좀 시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진도는 나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을 배려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배웠던 내용이 고3 때 수능으로 보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네,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변화 부분은요,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선택형 문항 중심에서 논서술형 평가 중심으로, 그리고 암기 위주의 문제에서 사고력 문제 해결 평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전과 다르게 아이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선택도 좀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는 걸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통선택이라고 해서 일반, 진로, 융합 부분이 있고, 여기 아래 따로 빼져 있는 사회, 과학, 융합 선택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는 평가가 5단계로 되지만 석차 등급이나 뭐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등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석차 등급이 조금 나누어지는 과목인 일반과 진로 과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평가 운영 예시 부분이고요.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학교에서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어머니. 제가 일부 학교가 이제 잘 정리를 해놨길래 가지고 왔고, 이것 또한 학교 알림이라는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평가 비율을 반영할 것이고, 어떻게 그 동점자는 처리할 예정이며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실험평가 20%, 그 다음에 뭐 발표평가 20%.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이 단답형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선원수령이라고 제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은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나을 수 있고요. 여기 선원수령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 수행평가 부분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잘 챙겨야 된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실험을 정말 그날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하면요, 의외로 실험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알고 가야, 여기에 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작도를 해도 잘 그려지고요. 이 가속도가 어느 정도로 내가 배운 공부 안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놨을 때 떨어지는 걸 알아야 아는 만큼 그 실험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공부를 조금 이쪽 실험 관련해서도 중학교 때는 공부를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책 한 장 한 장 다 꼼꼼히 넘겨보면서 우리 교과서에서 혹은 이 고교 과정에서 어떤 실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에 대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실험을 해도 결과가 잘 나오고 당연히 탐구 보고서도 잘 쓸 수밖에 없어요. 꼭 미리 공부해야 하나?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여쭤보셔요. 그때 가서 하거나 뭐 아니면 조금 더 후회하면 안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막 아이들 예비 소집이 있어서 막 어떤 교과서 쓰는지 막 찾아보고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책을 받아왔는데 22권이더라고요. 물론 2학기 것도 좀 섞여 있지만 1학기 것만 해도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한 주에 이 아이들이 다 듣는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정말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면 정말 이 많은 양을 100%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도 100% 이수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겠다.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저도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너희는 진짜 행복한 거라고 말하거든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미리 경험할 기회를 준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기회를 너희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안내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모르고 고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갔더니 책을 이만큼 주고 수업을 들었는데 3월에 입학했더니 한 6주 만에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내가 시험 볼 양 너무 많고 막 중간중간 수행평가 보고서 써야 되고
그래서 미리 한 번 정도는 보고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많은 책들 중에서 그래도 나 얘는 한 번 봤어 하는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미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사유 중에 하나는요. 통합과학의 난이도 상승 부분입니다. 통합과학이 난이도가 조금 전에 영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이도가 꽤 높은 문항이 출제가 되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지역이다 보니 변별도를 주실 수밖에 없고, 뭐 가끔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선생님도 다 틀린 문제야 하면서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과학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원에서 내려오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럼 나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이 시험범인데 이것만 공부하면 되지 물리를 다 봐야 되나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막상 아이들이랑 정말 수업을 하다 보면 그 부분만 따서 알려줄 수는 있는데, 통합과학에서는 힘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힘의 효과인 그 충격량이 나와버리면 아이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아이들은 암기로 가버려요. 어려운 문제는 그냥 암기. 그래, 그냥 이거 그 힘이랑 시간 곱해서 그거 충격량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하지 않고 암기한 상태다 보니까 오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뭐 그때는 말할 수 없죠. 야, 미리 공부하지. 이럴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요약 버전인 이제 통합과학 쪽을 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드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문항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범위를 주시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를 주실 때 어떤 부분을 주시냐면 교과서에서는 사실 내용을 100%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부교재를 보통 선택하시거든요. 그 부교재는 거의 대부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쪽 부분 혹은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주세요. 근데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이제 추후에 이름은 바뀌겠죠. 수능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류로 문제를 내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에서 그림을 선생님이 다 그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서 그림이라든지 따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고3용 문제에서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제 고2라 개념 막 배웠는데 문제는 고3 건 거예요. 그러면 손을 못 대요. 이따가 제가 그 시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처참합니다. 아마 마음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선택 과목의 문항 난이도도 너무 높다. 세 번째는 이제 서술형 부분인데요. 서논술형 평가를 이제 강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이 서논술형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글씨가 이제 좀 써 있는데, 이건 제가 단대부고에서 기출됐던 문제 중에 그래도 단대부고는 정말 내가 어디서 감점하겠다고 하는지 잘 표현해 주는 편이고요. 일부 학교들은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을 그냥 내부적으로 해버리죠. 단위를 안 쓰든 뭐 유효 숫자를 제대로 안 쓰든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가서 얘까지 커버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나 이런 연습들은 중학교 때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그것을 잘 다듬어서 완성형을 이렇게 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개념 문제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논수령 할 때도 선생님이 옆에서 이거는 단위, 너 단위 좀 써라. 이런 잔소리를 계속 꾸준히 들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도 아이들이 아깝게 1, 2점씩 좀 깎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단원 배치 부분인데요. 단원 배치 같은 경우는요, 이게 내신의 특성이에요. 뭐냐면, 그래도요, 옛날에 모의고사나 학력평가 볼 때는 시간을 버는 단원과 시간을 쓰는 단원이 있어요. 뭐 파동 부분에선 아이들이 금세 문제를 빨리 풀어서 거기서 시간을 번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계산형 문제에서 다 몰아쓰거든요. 근데 내신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보통 하세요. 한 분이 진행을 하니까. 근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요 앞쪽이 계산이 좀 많고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얘가 다 중간고사 범위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다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 3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선수령까지 갈 수도 없고 그냥 한 20번? 그 정도에서 정말 나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어. 문제도 좀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학력이 좀 높은 학교들은요.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내신, 기출의 미래 뭐 이런 것들에서 내실 때 거기에서 이제 3점으로 표기된 것들만 내세요. 그것이 또 역학에 몰려 있으면 중간고사 보고 엄마 나 수시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원의 배치도 조금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내신을 보는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성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2024년도 기준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평균이 57.6이에요. 저는 이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 친구들이겠어요. 경기고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교인데. 근데 얼마나 그 시험 시간에 괴롭고 힘들었을까. 선생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중학교 때는 점수별로 딱 끊어서 A, B, C, D, E 등급이 나오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좀 배려해서 이 등급을 조금 바꾸시거든요. 그래도 2등급이 44%.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시작하려고 하면 더 많이 힘든 거죠. 그 다음은 중동고인데요. 중동고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평균이 67.1점이고요. 2등급이 조금 비율이 내려갔죠. 그래도 35.6%.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다른 학교들도 좀 비슷한 편인데요. 2학기 들어가면 이 2등급 비율이 높아집니다. 버리는 거죠, 이제. 안 되겠다. 다음은 희문고였고요. 희문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워낙 진짜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평균이 높은 편이고요, 나름. 그리고 표준 편차가 좀 좁은 편이고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선택 과목, 정말 선택 과목인가? 필수 과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요. 학교에서 배정하는 시수를 보시면 아세요. 물론 이거는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일부 학교는 2025년 학점 배당표를 내놨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아직은 학점 배당표가 올라오지 않아서 2024년도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하나고등학교이고요. 이제 선택을 할 때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안에서 고르려고 하면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 물화생지가 돼버리거든요. 여기 학교는 조금 특이성이 있어서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쉬운 부분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여긴 용인외대부고이고요. 용인외대부고에서 보시면 택 1회랑 이 중에 여기 첫 줄을 만약에 같이 보신다면 이 중에 결국 우리는 이과를 지망할 건데 세계 역사와 문화 선택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결국 AP 뭔가 일반 생명과학을 하거나 생명과학을 하거나 결국 생명과학을 하게 되는 거고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문화를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물리학 아니면 결국 AP 물리학, 결국 물리학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전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어머님들 이 학교는 소문이 많이 나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예 물리할래 한문할래 이렇게 이제 고르라고 시키는데 이과 지망생이라면 한문을 선택하기는 쉽지
있겠죠. 2학년 때도 이렇게 선택 과목을 주고 3개 골라라고 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이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냥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 안 되나?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 희문고에서 제시한 그 학점 배당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학점은 4학점짜리인데요. 학교 재량에 따라 3학점, 1학점은 내릴 수 있고요. 1학점을 내리게 되면 그 필수 과목을 더 많이 들어야 이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아이들에게 살짝 숨 쉴 틈 하나는 만들어줬어요. 이제 옛날엔 4개 주고 4개 골라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5개 주고 4개 골라. 수학할래, 과학할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살짝 숨 쉴 수 있게 하나 해줬다.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조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흐름상 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그를 위해 고등학교는 학교 편제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문항들을 어떻게 출제해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킬 수 있는지 했다면 그럼 그런 것들과 우리 시리우스 학원이 잘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시리우스 학원에 오면 좋은가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첫 번째로 경험 많은 강사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제가 PPT를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배경이 좀 됐는데 거기 자료 보시면 그래도 좀 보이실 건데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이제 첫 번째 장점은요, 저희 학원에 있는 그 올림피아드나 영재교 과학고를 직접 지도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선생님들의 장점은 아무래도 서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일반 고등학교 학원에 제가 가보면요, 막 물리학 5회 완성, 4회 완성,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은 16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긴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끝내줄 수는 있어요. 선생님 모두. 2회로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 정말 꼼꼼히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교육 방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지도하신 지 정말 오래되셨어요. 제가 이제 올해 8년 차거든요. 이 학원에서. 근데 거의 다 저 들어올 때 계셨던 분들이세요. 엄청 오래되시고 아이들 이 중학생들이 고교 선행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아이들 시각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업만 돼도 컨셉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급하고 시간 없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얘는 배울 거 많은데 짜증내고. 근데 중학생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교보다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 보니까 기본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부족한 뭐 서술형이나 객관식이 아닌 단답형 같은 것들 답을 할 때 단위 좀 써. 숫자가 안 맞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나 뭐 가끔은 중요한 문제들 좀 밑줄 좀 치고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지도하는 것이 저희 학원에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정 교과에 맞춘 교재의 특성 부분인데요. 이제 개정 교과 2022 개정 교과가 나오고 아직까지는 그 시판되는 2022 물리, 그러니까 선택 과목과 관련된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교과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2년 전부터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또 시중교재에 나오는 스타일들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서 이제 요번 3월부터는 물리 같은 경우 저희가 만든 자료에다가 거기에 추가로 완자 함께 공부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내용에다가 요거 다 개정 교과 반영된 거고 화학 교과에다가 추가로
프린트들 작성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희성 선생님이라고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시고 되게 유능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탑으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정교과에 어떤 걸 집어넣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개정교과에 집어넣는 저희 교재에 집어넣는 부분들은 인근에서 기출되고 있는 문항들을 아이들한테 한두 문제씩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이게 몇 년도 기출문제이고 우리가 개념을 쌓아서 여기까지 요 문제까지 맞춰보자. 라면서 좀 동기 유발도 하고 인근 기출문제 어차피 풀어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쌓아서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동기요구 기출문제를 화원 교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고교 자습서 같은 거 사면 그냥 하나 알려주고 바로 심어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여기다 다 실지는 못했지만 하나하나 단계별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고 처음에 이 부분을 어려워하니까 이거랑 설명을 써놓은 다음에 그 밑에 똑같은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를 그냥 이 순서에 맞춰서 같이 따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 없이 혼자 풀어보고 다시 대표 유형 B를 풀어보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보고 따라 풀어본 다음에 다시 아무 글씨 없는 데서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배분해서 아이들이 다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이제 중학생들 아이들이 공식 막 이제 배웠는데 심화 뭐 혹은 공식 이제 배웠는데 적용 실전 이런 거 못 푸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구몬학습 같은 거. 그런 데서 단순 계산 연습하기는 괜찮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공식 배운 다음에 집어넣어서 단순히 한번 공식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것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주기 어렵지만 우리 중학생 때는 충분히 개념 잡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쉬운 문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스트 같은 것들도 아이들 개념 이해를 꼼꼼히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주관식 문제들을 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갖춘 학원은 시리우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과정에 대해 안내 드리면요. 요거 이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요 그림을 아직 물리원 화학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까지 해서 주 1회 쇠시간 16회 과정이고 가끔 그 방학 시즌에 딱 맞춰서 아이들 다음 교과 들어가기 편하게 할 때는요. 요걸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주 1회 4시간 12회 과정으로 진행될 때도 있지만 총 시수가 48시간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수업 목적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여기 통합과학 부분을 사실 지웠는데 다시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조금 그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인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선택 과목을 듣고 통합과학을 들으라고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통합과학을 다 들은 친구들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물화생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부 잘 해가지고 1등급을 향해 가는 우리 아이들을 이미지화 한번 해본 거고요. 우리 학원의 이제 장점 부분을 마무리하면요.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설계해 놨습니다. 2022년 요거 오타예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전부 반영해서 교과서라든지 프린트 등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잘 다루고 있고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고교 내용이다 보니까 그 고교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시간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롭다는 점을 이용해서요. 수업 후 개념 정리나 피드백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하는 편입니다. 좀 안 되면 고등학교 가면 사실 시간이 없어서 클리닉 불러도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은 아이들 조금 시간이 있어서 클리닉 같은 것도 와서 좀 모르는 거 있으면 하나하나 지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학을 사랑하고 나중에 최상위 과목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한번 엘리트 과정 들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시간표 올려놨는데 저희 자료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어머님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건데요. 다 잊지 않나요? 아이들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도 기억 안 나? 다 까먹었어? 근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살짝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길을 잘못 들어서 자주 찾는 추천 경로가 다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경로로 설정돼 있어요. 제가 하도 그렇게 맨날 다리를 잘못 빠지니까. 근데요, 영원히 그렇진 않잖아요. 어느 날 되면 아, 여기로 가면 나 안 돼. 직진해야 돼. 이쯤 가다가 좌회전해야 돼. 그래야 집에 빨리 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는요, 쌓여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갈 때 완벽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어디서 함정에 빠졌고 어디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건 잘했고 저건 못했고라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가본 길은 다시 찾기 쉽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네, 마무리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고요. 자료도 꽤 많이 준비를 하셨죠. 인근 근처에 고등학교까지도 다 파악하시고요. 저희 선생님들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늘 저희가 강조하는 것 중에 저희 시류에 있어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선생님들 그냥 일반 선생님처럼 개별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 수업 준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1년에 한 세미나를 15차례 이상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이번에 주제다 그러면 정말 16차례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등과학을 한다 그러면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통합과학도 그렇고, 지금 통합과학은 사실 아직은 고학년을 위한 반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 3학년과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으로 지금 깔려 있고요. 저희 원장님의 어떤 그 모티브가 이렇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어설픈 교재들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통합과학 입문반에 대해서 원장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저학년에 이제 진입을 할 때에는 좀 라이트하게 가르쳐서 아이가 수업에 대한 흥미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좀 파악한 후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 수업이 깔려 있지는 않고요. 일부 진행되는 반이 있긴 한데 그 반들은 이미 중등과학을 어느 정도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 올림 쪽이 아닌 친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 입문반도 더 많아질 거고요. 일단은 지금 저희 엘리트 수업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과학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원과목들이 꽤 많이 짜집기가 돼서 들어가 있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생물 1보다는 사실 생투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동안은 또 하이성 선생님께서 그 유전 파트만 따로 뽑아서 특강을 깔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뭐가 필요한지는 알아요. 구석구석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특강도 깔기도 하고 교재 준비도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주변에 좀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언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줌으로 질문하신 어머님들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댓글 막 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현장에 오시면 사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들 1대1로 상담 다 해드리니까요. 예, 그래서 오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실 거 마음 놓고 하고 가시면 되겠고, 줌으로 오신 어머님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